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 이야기 채널입니다. 이전 회에서는 저희가 차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반발효차인 청차, 복건성에서 시작됐죠. 오룡차, 우롱차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차하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좋은 차를 고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서기 한 200년쯤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삼국지에 나온 그 얘기만 따라가도 한 1800년이 넘은 얘기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400~500년 전까지는 녹차밖에 없었습니다. 차 종류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를 구분하는 방법은 발효가 안 된 차하고 발효시킨 차하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400~500년 전까지는 발효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연히 이제 발효에 대해서 알면서 이제 차 문화가 굉장히 이제 풍성해진 거죠. 그래서 이 우롱차의 유래를 설명드리기 전에 발효차, 발효 안 된 차,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녹차는 차잎을 채취하자마자 살청작용, 살청 과정, 그러니까 소뚜껑을 거꾸로 해서 거기다가 차잎을 넣고 밑에 이제 불을 떼가지고 건조도 시키고 이걸 주물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절이라고 비비기를 해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지분을 만들죠. 그래서 팔죠. 그런데 요 살청작용에 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이 불을 대서 살청 과정을 하면 발효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녹차는 따자마자 그 살청을 했으니까 발효가 안 된 차예요. 그럼 청차, 우롱차는 차잎을 따자마자 쭉 펴서 그늘이나 햇빛에 건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발효 과정인 차잎을 흔들고 교반시키고 진동시키고 해서 차잎끼리 부딪히게 만들므로써 차잎의 산화효소 작용을 촉진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발효가 진행되도록 만드는 요청 과정이 있습니다. 차잎끼리 부딪히는 요청 과정. 그 요청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살청을 합니다. 살청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발효가 멈추죠. 그래서 10%의 발효가 진행된 상태에서 살청을 하면 10% 발효차, 50%에서 발효가 진행된 차를 살청을 하면 50% 발효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 과정이 발효 과정의 필수다. 그리고 살청은 발효를 멈춰준다. 그거를 이해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우롱차의 유래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대는 복건성 남쪽이고요. 시대는 한 400~500년 전쯤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건성 남쪽에 안계현의 남암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따윈산이라고 높은 산을 끼고 있었습니다. 해발이 1800m가 높으니까 굉장히 큰 산이죠. 높고 큰 산이죠. 거기에 소룡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성이 소씨고 이름이 용이죠. 그 청년은 차잎을 재배해서 차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사냥, 이 두 가지를 주업으로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밭이 그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청년은 이제 차잎을 따러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업이 사냥이니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얼마나 신체가 튼튼할 겁니까? 그리고 맨날 햇빛에다 쓰이니까 뭐 피부가 그냥 꺼무잡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꺼무잡잡한 용, 이름이 용이니까요. 꺼무잡잡한 용이 까마귀 오자를 써서 우롱이,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을 우롱이 청년, 우롱이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하루는 그 이제 우롱이 청년이 새벽같이 이제 차잎을 따라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는 이제 대나무 광주리를 이제 큰 거를 매달고, 또 주업 중에 하나가 사냥이니까 중간에 이제 동물을 만나면 잡아야 되니까 이 등에다가는 긴 창을 이렇게 꽂고 차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점심이 다 되도록 이제 차잎을 이제 다 딴 거예요. 마침 이제 다 따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벼랑간 후다닥 하면서 그 차밭에서 노루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워낙 또 사냥에 단련된 사람이라 이 우롱이 청년이 창을 잽싸게 꺼내서 그냥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노루한테 던졌습니다. 그런데 완전 명중은 안 되고 그 노루는 맞아가지고 뭐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 이제 이 우롱이 청년이 야 이거 금방 쓰러지진 않지만 저 노루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루를 이제 뛰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노루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맞아가지고 뭐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부터 노루를 쫓은 것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돼서야 겨우 그 노루를 산 밑에서 잡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우롱이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 노루를 탁 걸머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서 이 식구들이 기다리다가 그 우롱이 청년이 노루를 메고 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노루를 잡아서 우리 전 가족이 고기도 먹고 포식하겠다 싶어서 바로 전 가족이 매달려서 손질을 하고 그걸 삶고 또 국도 끓이고 해서 뭐 술도 한 잔 같이 했겠죠.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그 노루 고기를 그냥 포식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우룡이라는 청년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어제 차잎을 따가지고 왔는데 원래대로라면은 그 따온 차잎을 갖다가 살청작용을 해야 됩니다. 소뚜껑 거꾸로 해서 그 위에다 차잎을 올려놓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서 이게 덮는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밤새 이제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부랴부랴 그 차례도 가져와서 이제 그 소뚜껑 위에다가 이제 차잎을 얹어놓고 밑에 불을 떼가지고 덮는 거죠. 주물주물 하면서 이제 덮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롱이도 그렇고 집안 식구들이 코를 킁킁킁킁 한 거예요. 어디서 상당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 차잎에서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그 차잎을 물에 또 이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셔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맛도 좋고 여태까지 못 느껴본 향도 나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끼리 이거를 하는 게 좀 그렇고 그래서 야 그러면은 기왕이면 마을 분들을 모셔와서 이 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자 해가지고 마을 분들을 초청해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제가 차를 만들었는데 앞전 차하고 맛도 틀리고 향도 틀리니 한번 어떠신가 어르신네들이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차를 타가지고 다 드렸더니 한결같이 야 이 차 우리가 먹어본 차 중에 참 맛도 좀 아주 특이하게 좋고 향도 아주 좋다. 도대체 어떻게 이 차를 만들어낸 거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롱이라는 청년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앞전까지 만들었던 차하고 이 차하고 차이점이 뭐냐. 어제 산 위에서 점심때쯤 노루가 나타나서 그 노루 쫓아가느냐고 이 차바구니를 가지고서 그냥 오후 내내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때 무슨 발효 과정 이런 거 산화에서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차잎이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그리고 또 노루를 잡아와서 집 식구들이 그 노루 잡아온 거가 기뻐가지고 그 노루를 손질해서 요리해서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밤새도록 그 차잎은 그냥
방치해뒀던 겁니다. 아침이 돼서야 우롱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차에 있는 걸 알고, 아, 이거 원래 덮는 과정, 살청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살청 작용을 했는데, 원래는 어쩌녁에 해야 되는 것이 밤새도록 그냥 묵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우연히 기가 막힌 향도 나고 맛도 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우롱이는 어쨌든 이 향이 좋고 맛난 이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겠죠. 발효 과정이라는 건 몰랐어도 흔들었고 또 한참 방치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살청작용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내서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이제 재현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우룡이라는 청년이 이제 착한 청년이라 이 좋은 차 맛나고 향나는 걸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한테도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그 차를 내다 팔고 내다 파니까 차를 사서 마시는 분들이 이 차가 향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더 많이 사실 거고 또 좋은 차니까 값도 풍부하게 아주 풍성하게 쳐서 줬겠죠.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점점 잘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이 야, 우롱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들을 잘 먹고 살게 해준 새로운 차를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그 차 이름을 그럼 우롱 청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자고 해서 우롱 청년의 차, 우롱차 이렇게 했고 그 우롱 청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는 우롱 청년의 동상을 또 산꼭두벽에 세워놨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제 그 동상이란 이런 건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발효라는 과정이 우연히 발견돼서 이렇게 우롱차가 만들어지면서 녹차에서 한 단계 더 차가 풍성해진 계기가 됐고요. 사실은 보이차로 유명한 흑차도 그 차마고도가 차하고 말 이 교역 세계 최초의 교역로거든요. 그 교역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통 한 2,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 교역하는 과정 중에 비도 내려서 원래는 녹차만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녹차가 비도 맞고 햇빛도 쏘이고 또 흔들리고 하면서 이게 발효가 우연히 된 거예요. 그게 뭐 30%가 된 것도 있을 거고 100%가 된 것도 있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맛도 틀리고 향도 틀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효의 정도에 따라서 흑차도 나오고 이제 청차 뭐 황차 백차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특별히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걸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희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은 이렇게 차에 대해서 녹차에서 시작했지만 우연히 만들어지는 그 발효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차 문화가 풍성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디엔신 쫑원 새참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의 종류가 아주 많네요. 茶有好多的种类呀，茶有好多的种类呀。 원래는 단지 녹차만 있었어요. 原来只有了绿茶，原来只有了绿茶。 나중에 우연히 발효차를 발견했습니다. 后来偶然发现了发酵茶的做法。后来偶然发现了发酵茶的做法。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